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사법기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배경 사진의 모습을 딱 보더라도 원님이 이렇게 재판을 하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에 이런 광경하게 되면 우리가 익숙한 드라마의 대사가 있었죠. 바로 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하는 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에 원님 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실직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오늘날의 수사, 기소, 재판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권한이 한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서 즉 삼권 분립이 되지 않고 사법권이 행정권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그 성격이나 신분에 따라서 이를 관할하는 관청들이 다양하게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를 직수아문이라고 그러는데 죄인을 직접 검거, 구속할 수 있는 관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오늘날의 법무부인 형조가 있겠고요. 또 포도청이 포함되어 있는 병조, 또 한성부와 관찰사 지방 수령들과 같이 바로 이런 각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사법권이 있었고요. 관리들을 감찰하는 사원부, 또 승정원, 그리고 장례원과 같이 노비와 관련된 것, 또 왕실 종친 관련 사안을 취급하는 관서 등으로 이렇게 다양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밖의 관서도 죄인을 구속할 때는 형조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는 것은 결국 구속할 수는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의 최고 권력기구인 비변사와 병조 소속의 포도청들이 추가가 되게 되면서 더 다양한 직수아문들이 존재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성 장안 내에 곳곳에 이렇게 사법기관들이 흩어져 있게 되었으니 육조거리에 사원부, 한성부, 형조 등이 자리 잡고 있었고 비변사는 이곳에 있다가 창덕궁 앞에 돈이문 앞으로 옮겨가게 도남문 앞으로 옮겨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포도청은 좌우 포도청이 이렇게 나뉘어졌었고 가장 특별기구로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의군부가 되겠는데 지금 종각 근처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정원은 이제 권례 각사로서 궁궐 내에 존재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육조거리에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형조가 있었고 그 위에 병조, 또 사헌부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한성부 등이 이 육조거리에 포진을 해서 형조가 결국 이런 일들을 총괄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 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으로서 바로 이것의 사간원과 홍문관을 포함해서 흔히 삼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구로서 바로 오늘날 감찰, 서경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기구로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한성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답이나 가옥소송과 같은 오늘날의 이런 민사소송부터 시작을 해서 시신들의 검시 업무들까지 담당했었던 것이 한성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기관으로서 국왕직속으로 운영이 되었었던 것이 의군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현직관리와 반역과 같은 일들을 그래서 임금님께서 직접 취조를 하는 것도 바로 이 의군부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조거리 동쪽 지역으로 바로 의군부가 있었고 그 가까이에 전옥서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전옥서와 의군부가 바로 이 종로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이 유기전 표시가 이루어져 있는 이 지도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종각 건너편에 영풍문고가 있는 곳에 이렇게 전봉준 동상이 세워지게 된 것이 이곳에 전옥서에 갇혔었던 당시의 상황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의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바로 이 자리가 일찍이 전옥서가 있었던 곳이다. 그러다가 갑오경장 이후에
이것이 이름이 감옥소로 바뀌었다가 그것이 또 감옥으로 줄여들게 되어서 지금도 우리는 감옥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전옥소의 전통이 이어져 또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창덕궁 앞에 서울 우리소리 박물관 앞에 비변사 표지석이 서 있는 것을 통해서 당시 조선 후기에 중요한 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았던 곳이 바로 창덕궁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 특히 양난 이후에 국가 원래는 전쟁 관련의 최고기관이었던 것이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서도 최고 권력기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 비변사이다 보니까 이 비변사에게도 이런 사법 권한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한양 일대에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치안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로 두었던 것이 명조 아래에 바로 이 포도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청은 지금의 단성사 앞에 좌포도청이 지금 광화문 쪽에 우포도청이 있어서 오늘날의 경찰청의 업무를 행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늘날과는 다르게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수들은 이렇게 차식을 외부에서 음식을 공급해줘야 굶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포도청 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남아있는 단성사 앞과 그 다음에 광화문 우체국 근처의 우포도청 이 표지석들을 통해서 당시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당시의 사법 심판제도를 기억해 보면 한마디로 곤장을 매우 쳐라, 치도곤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일상적인 행사로 이루어졌었고, 또 하나 그 많은 고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쓰여졌던 것이 바로 주리를 트는 거죠. 자, 이 주리를 틀면 완전히 하반신이 망가지는 이런 대단히 고통스러운 고문들이 당시에 행해져서 이걸 통해서 결국 심판을 하는 것이, 재판을 하는 것이 당시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죄수들은 이렇게 칼을 차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죄수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으로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시에는 참수형이라는 것이 있어서 목을 베는 거죠.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갑오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졌던 재판제도의 개혁,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2심제가 채택이 되기 시작했고요. 점차 이 사법권과 군사권들이 지방행정 체제로부터 분리돼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이 재판제도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근대적인 자유형인 징역형이 도입이 되게 되어서 이런 역형이 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이 차명이 금지되어서 참수와 같은 이런 끔찍한 것 대신에 교수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그 첫 번째 시행되었던 사람이 바로 전봉준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좌제 금지 등으로 근대 사법제도의 개혁이 이 갑오개혁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법관에 대해서 곱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